지금 국가적으로 자국의 화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많이 이렇게 추구하고 시작을 하는데, 국내 화폐도 해외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누구한테 송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고민, 이런 부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해외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 노숙자도 모바일페이로 기부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이제 디지털 화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국의 경쟁력까지도 연결이 되는 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한다? 가상화폐? 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화투는 어떻게 칠지 모르겠어요. 현금이 오고 가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화도 좀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팀 문화가 가장 걸림돌이는 모바일페이로 할 것 같아요. 중국처럼 QR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줬다, 누가 받았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주고 가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한 순간 기록이 남으면 디지털화 되는 게 결국은 세금 추징을 위해서 기록화시키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검은 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지하세계 그런 거래도 하여튼 좀 줄어드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투명성이란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저는 서비스 디자인 이쪽에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증강현실에서도 이제 최근에 결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가상세계에서 산 거를 보면은 이제 시작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홍채, 음성, 제스처 이걸로 인증을 한대요. 카드가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해가지고 앱에다가 설치 안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좌이체가 가능하잖아요. 하다못해 떡볶이집에서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노점상에서도. 그래서 그 현금 없고 뭐 신용카드 들고 다닌다. 신용카드 안 가져면 폰에 있는 정보가 없어도 그냥 스마트폰 자체는 다 요즘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좌이체를 바로 해가지고 하니까 거의 요즘에는 그런 현금이 없을 때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고 또 막상 또 하니까 편리해서 더욱더 가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폐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걱정이 있고, 그리고 사람 자체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비대면 서비스랑 맞물리다 보니까, 비대면이기 때문에 동전이나 지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금이 없는 거래가 더욱더 좀 증가하는 상황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폐가 없다 보니까 제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제작 단가나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포용성이나 이런 부분 많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찍고 나서 버려지는 거나 뭐 이런 것도 폐지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작이나 이런 것도 굳이 그렇게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키오스크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은행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입출입을 했지만 지금은 키오스크 얼마든지 거부감 없이 사용을 하잖아요. 간편 송금서부터 메신저 거래까지 가상화폐 지갑이 가능하게끔 진화가 된다고 하는데, 카카오톡도 사실은 이런 메시지 송금이 가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모바일페이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쇼핑이나 이런 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금이 있는 경우는 사람이 그 돈을 어쨌든 누군가 주는 그 행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뭔가 한다라는 게. 근데 이게 다 디지털화 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뭐 검색해서 물건을 주문한다거나 또 로봇이 어디 가서 물건을 받아온다거나 그렇게 사람이 하지 않는 자동화된 행동들, 물리적 환경에서 훨씬 다양해질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배달할 때도 배달원이 현금을 받아온 게 아니라 어쨌든 카드론이 결제하고, 그래서 뭔가
중간에서 혹시 수금하는 사람들이 배달 사고가 동거래 배달 사고가 나는 것도 좀 방지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자동화라든지 수금 대행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해지고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들을 생각을 해보면 게임, 금융거래, 컨텐츠 이용, 그 다음에 선물, 또 최근에는 기부. 모바일 점포라는 게 사실 대출 이런 것도 보면 인터넷 그 홈페이지 들어가 다 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실제 은행 매장에 가지 않아도 다 이루어져서 실제 매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금으로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이게 데이터만 오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했던 독점적인 일들이 이제는 디지털 모바일 점포라는 게 다른 곳에서 이제 똑같이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들. 카카오뱅크나 그런 쪽에 인터넷 뱅크 막 등장하는 것들이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실제 매장 없어도 다 온라인상에서 처리가 가능해지고 하는. 그러면은 그 가치는 시간이 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굳이 바쁜 시간에 쪼개서 갈 필요가 없고, 편의성이나 신속성 이런 것도 되게 뛰어나고, 반면에 해킹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으로 또 다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리 현금 없는 사회가 돼도 그래도 현금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단 비중이 점점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액권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0원, 5,000원, 1,000원 이런 쪽은 사라지고 5만 원은 여전히 그 용도가 있거든요. 자금 축적이 되지 않는 돈이라는 보관용.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숨겨놓는 돈. 그래서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런 고액권은 여전히 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돈을 안 갖고 다니고 안 쓰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불편함, 동전의 불편함 이거거든요. 사실 돈 자체 5만 원이나 10,000원으로 거래하는데 그런 게 되게 많고 내가 그걸로 간단하게 동전만 없다면 저는 기꺼이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잔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는 점점 가능하면 카드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초기에 썼을 때는 지갑에 큰 돈 막 100만 원씩 그런 거 큰 돈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카드는 그게 다 되잖아요. 몇백만씩 긁을 수 있어서 카드의 유용성이 좀 있었고 그게 지금은 이제 저액까지 다 신용카드 되는데 또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 디지털 거래 쪽에서는 오히려 소액 쪽에서 더 유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액이라는 게 간단한 것들이 온라인 주문도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게 점점 불편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액을 그냥 지불할 수 있다는 거에 더 이제 뭐라 그러면 큰 돈보다는 작은 돈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좀 더 가치를 느끼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좀 이렇게 바뀌고 확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경제활동 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거래의 큰 비중이 어떻게 보면 다 비대면 서비스인 거죠. 그쪽이 좀 있다 보니 이런 현금 없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좀 돈이 불결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네, 느껴지시는 코로나 건가요? 때문에. 네. 점점 그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인증서가 없어지고 지금 카카오도 인증 그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점점점 돈 동전의 시대는 가는 것 같아요. IoT 기반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IoT 기반의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 기기가 뭔가를 쓰게 되면 거기 자동으로 물론 한도는 걸어놔야겠죠. 어찌됐든 네. 이제 지불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가능한 것 뭐 같아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이 가능하잖아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또 비슷하게 카페이라는 게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자체에 우리 이제 고속 톨게이트 이제 그 카드 하이패스 같은 뭐 개념일 수 있는데 하이패스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주차비에도 쓰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도 쓸 수 있고 해가지고 차 자체가 이제 결제 수단이 되는 거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하면 자율주행차도 주차를 어딘가 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차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올 때 자동 결제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 점포가 생기잖아요. 편의점도 무인 점포 생기고 우리 동네에도 어느 순간인가 아이스크림 그 전문점도 그냥 카드 결제밖에 안 되게 점점 현금을 못 쓰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그 계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현금이 없는 사회에서는 꼭 카드를 써야 되고 그거를 계좌 이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시스템 자체가 고령자한테는 허들이거든요. 디지털 허들이 생긴 것처럼 소외계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현금이 없는 사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닌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또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이 디지털 금융이 어쨌든 다 모이고 있잖아요. 신용카드도 사실은 불편하다고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스마트폰인 거고 스마트폰을 잘 사용 못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고장난다거나 스마트폰이 분실됐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금융 거래가 단절될 수 있는 블랙아웃처럼 되는 게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만약에 정전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금융거래가 막혀있을 때는 마트 가가지고 물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다, 폭동이나 뭐 천재지변, 화재 등에서 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한, 그게 만약에 급하게 내가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구매를 못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사실 이쪽 디지털 금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디지털화 됐을 때 현금 없는 사회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염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을 때는 우리 추억의 일수 가방도 있잖아요. 일수 가방에 수금하러 다니는 이런 추억의 문화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 여행용 가방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서 여행 다닐 때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 여행용 뭐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여행 다니면서 해외 여행에서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행객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강도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도나 도둑도 현금 훔치기에서 집에 도둑 들어가는데 훔칠 게 없기 때문에 도둑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대신 이제 아까 뭐 신용카드 옆에서 하는 것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모바일 있으면 옆에서 이쪽 계좌로 이체하는 강제적인 형태의 도둑 비슷한 강도들도 새로운 형태의 강도죠. 특히나 그 요즘은 그 모바일 앱에서 이체할 때 비밀번호 넣기보다는 지문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막 그 숫자를 넣지 않더라도 억지로 손가락 지문 대가지고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형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도 그렇게 등장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짤짤이도 사라질 거고 고스톱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요즘 함 문화는 없어졌는데 결혼식 할 때 함 하면 10,000원짜리 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아까 팀 문화 사라질 것 같고 세뱃돈. 카톡으로 보내겠네 이제. 그럴 것 같아. 카톡이나 송금. 캐시리스 하는 이런 것들을 이네이블하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과 트렌드 거의 IT 트렌드랑 거의 맞잖아요. 그 속도나
비용 문제, 굉장히 싸지고 빨라지고 또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뭐 블록체인이나 컴퓨팅 파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신용, 편리성 다들 얘기하신 것처럼 시큐리티, 그 보안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게 특히 은행이요. 그 은행이 이렇게 카드 피 뭐 이런 뱅크 트랜잭션으로 돈을 버는 게 더 많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걸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카카오도 제 생각에 뭐 이자나 뭐 이런 거를 버는 것보다 이 빅데이터와 연계와 어떤 그 플랫폼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캐시랑 캐시를 다닐 때는 1대1의 트랜잭션이고 거기에 주변에 연계되는 게 없었고 그러다 크레딧 카드가 있어도 그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다대 크레딧 카드 회사, 마스터카드나 뭐 비자 카드나 그런 데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만 그 데이터를 쓰려면 썼지 저희가 무언가 연결하고 그렇게 쓰는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식으로 페이를 하게 되면 그 굉장히 다양한 트랜잭션과 사람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연결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선물도 하는 게 있고 제가 볼 땐 이렇게 캐시리스 비즈니스라면 굉장한 편리성과 신용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 근데 하지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그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모든 게 다 컨트롤되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가버먼트가 굉장히 굿 가버먼트면 좋은데 이게 보니까 항상 좋은 가버먼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의 경로 막 그런 것들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자기네끼리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 뭔가 트랜잭션 하는 이 카카오 같은 경우가 금융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소액 거래를 계속 발생시키면 그전에는 꼭 필요한 것만 뭐 사고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거래 자체의 데이터가 남지 않은데 소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더 뭐 구매하기도 하고 송금도 하고 그래서 라이프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이 금융거래 금융 활동으로 다 데이터화 시키면 그 사람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게 광고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펼쳐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데이터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방금 들으면서 주변 포인트 들었습니다.